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리고 어떤 청년이 들어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이 청년 인재 영입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또 논란이 된 케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 인사가 미투 의혹이 불거졌었고요. 미래통합당은 최근에 그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서 공천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죠. 또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의 대리게임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청년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정치권이 이른바 스토리, 상품성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러한 여러 논란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청년 정치인의 자질을 논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잘못일 뿐이지 그거가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아닌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다시 청년에게 자질을 뭐 물어보고 한계를 논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말 지금 기성 정치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이거다 하고 딱 빌미를 잡고 그렇죠. 공격에 구실을 삼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사실이죠. 네. 이것도 사실 아까 한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영입을 해서 나름의 인재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인재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다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전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인재 영입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그러한 기본 토양과 그 안에서 그 나름의 그 정치 활동들을 청년들이 하면서 스스로 검증이 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세대 교체를 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젊은 정치인 소수가 이제 도덕적 논란이 되면 그것이 이제 역시 젊은 청년들 뭐 문제 많아 뭐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젊은 세대에겐 불리한 논리로 작용되잖아요. 거꾸로 반문해 보면 기성 정치는 더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면 피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질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워낙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 그 소수가 나왔을 때 주목을 받고 거기서 문제가 터졌으면 이제 그 청년 정치 세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거는 좀 많이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나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잘 해내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음 길이도 많이 열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자기 관리 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는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좀 됐을 때는 빨리 물러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개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좀 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문제 제기가 되면 그건 받아들이더라도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의 동력이 이제 거의 잃어버리는 수준이다. 신뢰가 다 깨졌다. 그랬을 때는 그냥 빨리 그만둬야지 다음 주자들이 또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인데도 철면 피로 가고 이러면 전 정치 세대 전체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기성 정치 보고 비켜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죠.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이제 기재회견하고 인정해서 빨리 물러나는 그런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반면에 최근에 그 대리게임 논란이 불거진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그분은 당에서 재신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과를 하려면 그냥 토를 달지 말고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전에 학교에서 이미 사과를 했다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회의원 후보 공식 추천이 된 사람들은 그
그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었을 때 누리는 권력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정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이제 도덕성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도덕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당 내에서 아직 검증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케이스들이 정말 청년 정치 전체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정당 안에서 어떤 검증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검증이라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 내에서 공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수의 지도부가 그냥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 문제 없겠다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인재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많은 인재 검증이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정치 토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청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쟁과 이런 구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지 예, 그냥 은밀하게 뒤에서 누군가를 검증했다 하고 내놓으면 네. 이제 검증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총선 앞두고 급하게 뭐 검증했다 해서 네, 이렇게 네, 내놓기보다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네, 네.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